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대표 과일촌이라는 회사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트럭 장사 사관학교를 운영하는 거기서는 배감독이라고 불리고요. 트럭 모는 CEO라 국가대표 트럭 장사꾼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원래 제가 과일 가게에서 장사를 했었는데 2012년도에 빚이 1억 5천 사채가 은행빚도 좀 더 있었고 그래서 망하게 됐어요. 사채 1억 5천이면요 한 40년 동안 노예로 살아야 돼요. 사채업자한테 내가 번 모든 돈을 그 사람들한테 줘야 돼요. 나만 벌어서 주는 게 아니라 내 와이프까지 번 돈은 한 달에 700만 원, 800만 원을 이자로만 내줘야 돼요. 노예죠, 노예.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장사를 한번 다시 시작해보죠. 밑바닥부터. 근데 가진 게 너무 없으니까 뭐 가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트럭 한 대 남은 거 가지고 장사를 한번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해보자 해서 트럭 장사를 시작했어요. 엄청났어요. 제가 그래도 과일 장사만 10년 정도를 했어요. 그런데 트럭 장사 그 정도 못하겠어?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정말 트럭 장사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장사에 소질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더 깨닫게 된 거는 장사에 소질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은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한 가지 변명이 생기기 시작하면 두 가지, 세 가지는 금방 생겨요. 머리가 습관이 돼요. 학습이 돼요. 이유와 변명이. 날이 더워서 안 되는 거고 길거리에서 안 팔리는 거고 단속이 많아서 안 되는 거고 주변 가게들이 뭐라고 그래서 안 되는 거고 트럭이니까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이유는 만 가지도 나올 수 있어요. 하루에.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내가 왜 못 파는지를 모르는 거죠. 스스로는. 이유와 변명만 되는 거죠. 내 스스로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아직 배가 고프질 않은 거야. 넌 아직 죽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지갑을 열 갈을 고민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바꿨어요. 내 물건이 갈라지고 찌그러들고 못생겼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들이 이건 뭐야? 어머니 이건 특이고요. 그럼 이건 뭐야? 특특이에요. 내가 파는 물건 나쁜 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큰 거는 뭐야? 어머니 잘 보셨네요. 그건 왕특이에요. 왕특. 그 고민만 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사람이 미치면요 답이 안 나와요. 제가 제일 처음에 미쳤을 때가 당구에 미쳤을 때였거든요. 그때는 천장만 보면 당구대로 보여요. 사람의 머리는 다 당구공으로 보여요. 장사를 하던 사업을 하던 뭐에 미치면요 그것밖에 안 떠올라요. 그때부터 바뀐 거예요. 생각이. 못 파는 물건은 없어요. 내 세상에. 그리고 못 파는 시간은 없어요. 내가 못 팔 뿐이죠. 하루하루 나가는 이자가 30만 원 돈이에요. 그리고 집에다가 생활비를 조금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도 생활해야 되는데 첫 번째 목표는 그거였어요. 40만 원. 두 번째 목표는 빚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었어요. 저는. 정말 제가 깨달은 거는 빚은 빚을 낳게 돼 있어요. 또 빚을 불러서 또 갚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빚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빚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첫 목표는. 1년 반 만에 다 갚았어요. 저도 얼마를 갚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은행 가서 통장을 딱 찍어보니까 잔액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잔액이 있는 걸 몇 년 만에 봤어요. 잔액이 10,000원이 있는 거예요. 제 통장엔 잔액이 언제나 없어야 되거든요. 빚쟁이들이 그때그때 계속 뽑아가니까. 근데 잔액이 10,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사채를 다 갚았어요. 은행에서 통장을 잡고 제가 울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정말 바랬던 게 트럭 장사를 할 때 바랬던 게 뭐냐면 누군가 나한테 도와줬으면 하는 게 컸어요. 누군가 내 손 한 번만 잡아주면 그거 잡고 일어날 수 있을 텐데 내가 이 트럭 장사로 저는 평생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년 이상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무조건.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기 왔으면. 그분이 3년 동안에 그 발판을 만들 수 있는 디딤돌만 만들어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3년이면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자본금도 만들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제가 해본 결과.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하면서 일단 빚을 다 갚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대부분 다 공통적인 특징이 빚을 갖고 있으세요. 그 빚을 갚자 이거예요. 3년 안에. 빚은 또 다른 빚을 낳는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그걸 끊어내자 이거예요. 이분들하고 같이 3년 동안 있으면서 하는 일은 그거예요. 돈을 벌게도 해주지만 더 중요한 거는 생각의 습관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사람 관리 좀 하자.
좋은 인맥을 만나자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는 끊을 사람은 끊자는 얘기예요. 주변 정리 좀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망하고 나서 느꼈던 게 하나 뭐냐면요. 망하고 나니까 인맥 관리, 사람 관리가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시간 관리하는 루틴을 만들자는 거예요. 습관을. 왜 자꾸 루틴을 하냐면요. 사람은요, 강제적으로 뭘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습관을 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리, 사람 관리, 그 다음에 돈 관리도 저희가 철저히 해줘요. 그 열심히 살고 안 살고는 자기가 더 잘할 거예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열심히 사는 건 누구나 산다는 거예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그거예요. 70%의 포기하시는 분들이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장사 체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체질에 맞는 거 찾아서 할 거는 조기 축구나 배드민턴을 치러 가셨어야죠. 내 인생을 바꾸는데 체질이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건 사치예요.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치예요. 그냥 하는 거죠. 죽기를 각오하고 해야 될까 말까 한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아침에 엄청나게 일찍 열어요, 문을. 그리고 엄청 늦게 닫아요. 그리고 말을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장사가 안 돼. 나도 어쩌라고. 그건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시간을 뭉개는 거죠. 그 시간에 문만 연 게 아니라 이 물건이 나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죠. 고민을 해야죠. 그런데 아유 오늘 장사 안 되네 이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것도 사치죠. 그것도. 그러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하면 잘 될까를 고민해야죠. 어제는 바꿀 수 없어요. 내가 뭘 어떻게든지 간에 어제는 바꿀 수가 없어요. 내일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내일이 바뀌려면요. 지금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내 모습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 망했을 때 저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상태가. 가족들, 저희 딸들과 아내와 제가 살 수 있는 방 한 칸이 없었어요. 노숙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렵게 구한 방은 자고 있으면 제 둘째 딸 머리로 바퀴벌레가 뛰어다니고 머리를 들면 바퀴벌레가 나요. 근데 가난하게 태어난 건 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가난을 물려주고 가난하게 죽고 그건 내 잘못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경기가 안 좋고 그런 생각할 시간에요. 내가 무엇 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더 나아진 내일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요. 방법이 분명히 나옵니다. 경기가 어려워, 살기 힘들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금리가 높아, 사람들이 돈을 나서 그런 생각하는 것도 사치예요. 정말 절실하다면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해보세요. 1000번에서 한 번 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만 있다고 그러는데 성공과 실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공과 실패 중에 실패는 과정이에요. 포기가 끝나는 겁니다. 성공의 반대말은 포기예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신이 얼마나 나를 괴롭힐 수 있는지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도 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신도 그 절실함을 꺾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파인드하다. 파인드 클래스.